우리 새해가 됐다고 갑자기 내가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?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.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을 보고요. 소통과 스피치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지연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친구들과 다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? 저도 잘 되는 사람이랑은 정말 꽁짝이 잘 맞아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과는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? 참 고민이 많은데요. 오늘은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여러분, 소통과 스피치의 차이를 좀 얘기해 볼까요?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우선 소통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,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소통입니다. 스피치의 경우는 내가 소수든 다수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스피치죠. 그래서 대부분 스피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그 시간에 맞게 구성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두 가지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. 소통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. 스피치는 내가 연습만 잘하면 연습한 대로 그대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저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둘 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소통, 스피치,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?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커디 교수에 따르면 첫인상을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따뜻함과 유능함입니다.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 연구자도 그렇고 강원국 작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꼽는데요. 바로 따뜻함입니다. 이 책에서는요. 따뜻함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뜻함으로 먼저 신뢰를 얻어야 비로소 유능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. 우리 따뜻한 사람 하면요. 막 다가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차가운 사람은 왠지 다가가기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 따뜻함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따뜻함이라는 건 외모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말투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저는 말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여러분 말투는요. 정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유능함을 갖고 있는지, 내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. 따뜻함 없는 유능함은요, 잘난 척이 될 수 있어요.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따뜻함을 먼저 갖추시면 좋겠고요. 말투는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. 우리 왜 집에서도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면 무슨 일이야? 어디서 뭐 배워왔어?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봤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좀 당황스럽고 어색하거나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죠. 그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산을 잘 넘어야 내 말투가 이제는 좀 이렇게 변하려나 보다.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나 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.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보면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와 또 회사 조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말투 하나로요. 제가 예전 영상에 말투 시리즈를 담아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
두 번째는요, 여기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화의 요체는 말하는 수사학에 있지 않고 말을 듣는 심리학에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. 저는 이 말을 듣고요. 맞아. 말재주만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내가 듣기도 하고 말하는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, 그리고 공감, 마지막으로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수월하신가요? 아마 경청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. 이 경청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귀로 듣는 것만 경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.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해주고, 그러니까 입으로 듣는 것도 경청이고요. 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청은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공감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.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.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? 왜 저런 말을 할까?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가능한 게 공감입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은요,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도 있고요. 네,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 말고요. 조금 더 길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이해가 안 돼 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. 이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 대해서 5가지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. 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네요. 기억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말 잘하게 해주세요. 저도 말 잘하고 싶어요. 하는 분들 많거든요.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내용을 구성을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구성이 먼저예요.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논거 발견술 그리고 논거 배열술입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할까? 주제를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 주제를 잘 정했다고 해도 배열이 잘못되면, 구성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론, 본론, 결론처럼 아주 간단한 구성이라도 어떻게 내 말을 잘 전달할까 생각해 보시고요.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능력을 연습하게 되죠. 기억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건 아닙니다. 꼭 모든 걸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앵무새처럼 정말 하늘도 봤다가 땅도 봤다가 멈추기도 했다가 이렇게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맨 앞 글자를 한번 기억해봐라. 요걸 좀 권해드리는데 문장을 구성하고 맨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기억하면요. 생각보다 그 문장이 빠르게 떠오를 수 있어요.
그래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외운다기보다는 맨 앞 글자를 기억하면서 스토리 위주로 구성을 기억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기자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. 좀 더 자연스러움을 표현해라 라는 말로 저는 들었는데요. 비언어적인 거, 표정, 제스처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, 이 부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우리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도 좀 더 나의 스피치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소통과 스피치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여러분, 우리 소통은요,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조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한 우리는 소통을 신경 써야 하겠죠?